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전자입니다. 저녁 맛있게 여러분 드셨죠? 이제 저녁 시간 마지막 방송 한번 올리고 여러분들도 뭐 불타는 금요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래 제가 라이브도 했는데 이제 금요일 날은 라이브 이제 안 하기로 했고 차후에 수요일 날 한번 하도록 할게요. 금요일 날 다들 바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뭐 친구들하고 뭐 가족들하고 지인들하고 제가 어울려야 하니까 라이브 방송은 금요일날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가에 관련돼서 다양한 이야기들도 있고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또 아시아 주요 증시도 보니까 약간 등락이 엇갈렸는데 도쿄 증시는 보니까 다시 또 그 급등을 해가지고 3248.81로 거래를 마침했어요. 한 2% 급등을 했고 다시 이제 3만원 선을 다시 회복했다. 그리고 지난주 하락세를 이끌 우리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 에버그란데 이 파산 위기에 대한 우려가 일부 완화돼 가지고 투자 심리가 되살아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엔화 약세예요. 엔화 약세, 달러 강세로 수출 관련 종목에서 약간 매수세가 일어났다고 하네요. 일단은 또 그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약간 안도하는 모습을 또 보였고 이제 불확실성이 잠깐 해소됐다. 그 매도량을 늘렸던 투자자가 이제 재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 자민당 또 총재 선거 등을 앞둬가지고 일본 증시가 또 상승세를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수에 뒤처진 일부 투자자가 이제 헝다 파산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는 그런 견해가 나오고 있고요. 이 중국이 또 재미있었죠. 중국은 보니까 요번에 또 빠졌는데 이 보합권에서 머물던 중국 증시였는데 헝다가 전날까지 결제했던 8,350만 달러, 약 984억 정도의 그 달러 채권이자 이 지급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니까 결국 낙폭을 확대해가지고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 헝다가 보니까 한 11.99% 정도 많이 빠지더라고요. 하여튼 이러다 보니까 중국 증시도 좀 빠졌고 하여튼 흥미로운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뭐 코스피도 오늘 좀 아쉽지만은 좀 올라줬어야 하는데 0.07% 내렸어요. 3125.24로 마감을 했고요. 일단 약 보합권에서 계속 움직였습니다. 뭐 장중에 좀 오를 듯 했는데 또 떨어지고 미국에 있는 뉴욕 증시도 상당히 좋았는데 그놈의 중국 때문에 결국 우리도 피해를 본 것 같아요. 중국 때문에 워낙 우리 중국과 많이 밀접하게 돼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 결국은 뭐 개인들이 좀 사고 완전 기관의 순매도 폭이 좀 컸죠.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이 이제 브레이크 걸은 거예요. 브레이크 걸다 보니까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국내 증시 방향성을 뚜렷하지 않는 모습이다.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아. 지금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층이 얇아요. 얇다 보니까 312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니냐. 아직 대내외 불확실성 변수들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도 한 1170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1180원까지는 그래도 안 가서 다행이죠. 떨어졌으니까 다행인데 조금 또 올라요. 또 계속 오르다 내렸다 합니다. 지금 사람이 이제 환장하는 거죠. 이제 이게 달러. 근데 달러 가지고 있는 사람 좋아. 지금 또 혹시라도 달러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카카오가 또 올라요. 한 7거래일 만에 반등했고 한 3.9% 상승을 했어요. 근데 12만원 선까지는 회복하지 못했고 일단은 그 카카오가 금융당국하고 정치권에서 규제를 일단 시사한 지난 7일 이후로 약간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 일단 15만원이었던 주가였지만 11만원 선까지 내려앉은 상태죠. 단기적으로는 규제 이슈 발동 후에 25%나 조정을 거쳤는데 규제 이슈가 안정화될 때까지는 내가 볼 때는 주가 방향성을 예단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더 또 떨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항상 좀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카뱅이 또 보니까 카뱅도 이번에 3.9% 올랐어요. 카뱅도 한 7만원 선 근처에 올라갔는데 카카오뱅크의 그 고객 확대 기대감이 또 있고요. 최근 규제로 인해서 조정으로 저가 매수 유입이 좀 확대되지 않았냐 이제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또 SK바이오사이언스를 또 보니까 또 미국 제약사죠. 노바백스 그 세계보건기구에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뭐 신청했다. 뭐 그 소식에 또 이제 급등을 하더라고요. 일단 노바백스 백신의 그 위탁 개발 생산이죠. CMO를 맡은 SK바이오사이언스인데 약간 수혜를 입을 것이다. 그래서 투자자의 기대감이 좀 몰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바이오사이언스 오늘 또 핫했고 또 요즘 보니까 뭐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다. 오징어 게임. 저는 한번 게임인 줄 알았어요. 보니까 넷플릭스의 또 드라마였어.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은 한국 드라마 최초로 미국 넷플릭스 1위를 기록했어요.
이게 쇼박스가 20% 넘게 올랐네요. 보니까 참 흥미롭습니다. 버킷 스튜디오는 상한가 쳤고, 또 재미있는 소식이 있어. 또 북한의 조선노동당 우리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누구야? 또 김여정이야. 김여정. 우리 또 이날 남측과의 관계 회복과 발전 전망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해볼 용의가 있다. 얘를 딱 보니까 이제 대북 관련된 대북주가 또 급등하죠. 대북주 아난티 14% 넘게 상승했고 현대 엘리베이터 3% 정도 상승했는데, 내가 딱 보니까 이 자식들 또 돈 떨어졌어. 돈 떨어지니까 또 뭐 갑자기 뭐 대화할 용의가 있다 뭐 그따위 소리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돈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손 벌리는 것 같아요. 일단 코스닥도 보니까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0.77포인트 올라가지고 1037.33으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개인들이 좀 샀어요. 2136억 정도 순매수했고, 오늘은 기관이 한 1122억 정도 매도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또이 코스닥에서 또 주목할 종목들이 보니까 2차전지 소재업체더라고요. LNF. 예전에 한 3만원대부터 봤는데 이게 주가 상승이 상당히 두드러졌어요. 오늘 보니까 이 테슬라의 그 자체 배터리 생산을 위한 그 밸류체인을 형성한다. 그 소식이 이제 수혜주로 거론되니까 거의 한 20% 가까이 급등을 해버린 거죠. 장중 19만 8,800원까지 뛰었어요. 52주 신고가 때리고. 하여튼 LNF가 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시가총액이 벌써 6조 5,838억 정도 돼가지고 HLB를 제쳐버리고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3위. 벌써 LNF가 올라가 버렸네요. 또 비트코인도 보니까 4대 거래소 우리 또 업비트, 빗썸, 코인원 그런 쪽에 보니까 비트코인이 한 5,370만 원에서 5,390만 정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가격은 이틀 연속 상승세 좀 보이고 있는데 지금 헝다그룹 사태 여파에서 약간 벗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트위터가 비트코인으로 창작자를 후원할 수 있는 신기능을 추가한 점도 약간 호재로 작용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도 상당히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은 일단 이렇습니다. 오늘 한번 우리 구독자분들 한번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이틀간 우리 목요일하고 금요일 정도 얼마나 매수를 했는가 봤더니 20주 이상이 한 59%, 미만이 20주 이상은 한 16% 되고요. 50주 이상은 한 7%, 100주 이상은 8%, 200주 이상은 9%. 대부분 보니까 한 20주 미만을 많이 사셨더라고요. 20주 미만. 그래서 20주 미만이라도 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추석 이후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뭐 비상금, 용돈, 그런 거 세뱃돈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돈을 가지고 이틀간 열심히 많이 샀던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사서 모으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한번 봤어요. 뭐 더 많은 사진 인증샷이 있는데 오늘 그래도 꾸준히 사더라고요. 어떤 분은 뭐 미국 테크탑도 사고 뭐 우선주도 한 주 사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또 한 150주 사십니다. 우선주를 150주 매수하시는 분도 있고 뭐 13주 매수한 분도 있고 뭐 어떤 분은 한 주 매수하고 또 막 계속 8주 이렇게 추가적으로 많이 매수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돈이 있으면 열심히 매수하는 거죠. 꾸준하게 수량 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투자라는 게 입으로 떠들어대면 안 돼요. 무조건 행동으로 액션으로 취해야지. 언제까지 입으로 투자하고 우리가 무슨 삼성 아카데미 다니는 것도 아니고 우린 투자 아카데미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실전으로 가야 돼. 실전. 열심히 해가지고 투자해서 그 투자의 결과를 맛보야지 언제까지 뭐 머리로 입으로 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액션을 취하시기 바래요. 남들 그냥 쳐다보면 여러분들 시간만 지나갑니다. 꾸준히 한 주라도 이게 뭔가 매수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저는 이게 꾸준하게 매수하시는 분들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그런 분들 열정과 용기와 사랑을 내가 한번 느껴봅니다. 지금 보니까 유럽 증시가 조금 빠지고 있더라고요. 영국도 지금 빠지고 있고 프랑스 빠지고 있고 독일도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유럽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좀 빠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필라델피아는 새벽에 보니까 아주 멋지게 올랐습니다. 1.33% 올라가지고 다시 원위치 오는 그냥 3,457.45. 그 필라델피아는 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보세요. 반도체 섹터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 지표도 오늘 달러가 좀 올랐어요. 다시 또 1177.50, 1180원대로 다가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 달러 일본에는 110.13엔, 그리고 유가도 좀 다시 또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네요. 73.3달러. 일본 엔화는 좀 빠지고요. 1066원. 그리고 유로화가 좀 올랐습니다. 1381.97원. 중국 위안화도 올랐습니다. 182.14원. 많이 올랐네요. 휘발유 값도 지금 오르고 있고요. 1643원 정도 하고 있고 국제 금가, 국내 금가는 다 빠졌네요. 보니까
국제 금값은 1747달러 정도 하고 있고 국내 금값은 66,403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지금 1.3대에서 계속 놀고 있다. 그래도 0.39% 올라갔는데 아직까지는 1.3대에서 놀고 있어요. 좀 올라갈 텐데 금리가 아직까지는 금리는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않은 것 같고 박스권에서 잘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금리는 안정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선물지수는 빠지고 있어요. 지금 다우도 빠지고 있고 0.14 그리고 S&P도 0.25 나스닥 0.38 러셀도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0.20 지금 선물지수 빠지고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인데 유럽에서는 독일만 오르고 있어요. 0.48% 지금 프랑스 좀 많이 빠지네. 0.70 영국도 그렇고 유로도 그렇고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선물지수는 지금 거의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삼성전자 좀 아쉬웠지만은 그래도 이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잘 선방한 것 같습니다.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참 지긋지긋하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이 됐어. 적응. 그래. 잽싸게 아침 빨리 떨어지면 그때 잽싸게 사고 끝내든가 해야지. 이거 계속 횡보하니까 이거 어느 타임에 사야 할지 모른다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런 분들은 약간 단기적인 시간을 갖고 그냥 장기적으로 보는 분들은 자기가 딱 원하는 가격 나오면은 그냥 매수하시더라고요. 가가지고 뭐 1,200원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런 기준점이 오면은 그냥 매수하면 돼요. 아침에 77,000원까지 갔지만은 또 오르기도 했어요. 77,700원까지. 하지만 공매도 있고 여러 가지 보니까 좀 빠지긴 빠지더라고요.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오늘 뭐 71,500원까지 빠졌는데 그렇게 빠지는 흐름 그래도 잘 버텨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선주도 주간인데 이게 참 주봉인데 주봉은 어느 정도 약간 평인데 조금만 상승하는 흐름이 조금씩 보이시긴 합니다. 제가 볼 땐 연말 되면은 오르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 오를 때까지 부지런히 수량 채워가지고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월화가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며칠 안 오기 때문에 이틀간 어떻게 쓰는지 뭐 우선주라도 꾸준히 모아가지고 배당이라도 잘 챙겨봅시다. 그래서 요번 하면은 11월 달에 받겠죠. 11월 한 18일 정도 받을라나? 배당. 한 주당 361원인가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량이 많으면은 이것도 돈이 큽니다. 꾸준히 모으셔야지 또 이 기세로 몰아가지고 연말까지 가는 겁니다. 삼성전자 돈 잘 벌고 있잖아요. 3분기, 4분기 지금 너무 잘 벌어가지고 난립니다. 뭐 특배도 좋은 소식 들릴 것 같아요. 특배 관련 소식도 들릴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우리 한번 풀 가동합시다. 풀 가동. 특배 많이 받으면 또 사는 거야. 또 사가지고 빨리 채웁시다. 여러분들이 정하는 목표가 있을 거 아니야. 수량이. 제가 이제 새벽에 한번 방송을 했죠. 그때 우리 구독자분의 서희 씨가 있어. 서희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연세도 있으시지만 그분이 말한 대로 한 2,000주 정도만 모아두면은 충분하지 않겠느냐. 어차피 4% 룰에 따라 가지고 써가면서 이제 뭐 팔아가면서 먹고 살면 되는 거네요. 어차피 그거 벌어놓은 거 가지고 배당 좀 받고 팔고 플러스 연금 받고 그러면은 노후 생활은 크게 문제 없을 것이다. 그분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봐도 어느 정도 타당한 논리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준비해서 한번 노후 생활을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주는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릴 겁니다. 여러분들 주말에도 잘 편하게 쉬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